예,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4월에 이제 발간한 IMF 세계 경제 전망률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미국이 6.4가 나왔는데 중국이 8.4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향 조정했죠, 그죠? 뭐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예, 뭐 시장에서는 중국이 뭐 높게는 한 9%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IMF 보고서에 보면 이제 전 세계 우리가 부분에 있어서 기여도 가장 높은 국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2026년 그러니까 향후 5년 내에 이제 중국 GDP가 세계 GDP 5분의 1까지 간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결국 미중관계 악화를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계속 중국 때리기. 네. 또 반중 정서가 더 심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일본 경제연구센터에도 이런 비슷한 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핵심은 코로나 이게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28년도에 미국을 초월할 것이다. 뭐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경제경영연구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이라든지 전반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제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제 그 빠른 코로나 통제,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방향은 맞는데 걱정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결국 중국 정부가 적절하게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냐라는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이 소비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적당한 유동성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중국에 들어간 해외 자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보면 1년 새에 한 60%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돈은 한 580조 정도가 들어가고 뭐 채권에도 지금 한 560조 이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새로운 부메랑이 돼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거고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디레버리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건인데 사실 기업 디폴트 문제,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지만 지방 부채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이슈지만 이게 좀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중국 학자들하고 한번 랜선상에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알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지금 지방에 가면 이제 기업들 코로나 이후에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한 26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기업 입장에서 퍼센테이지도 한 5% 되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해고되면 결국은 이거는 문제가 실업률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린 두 번째 소비가 이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도 결국 안 좋아질 것이고 청명절 최근에서 소비가 좀 올라갔다 하고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올 중국 경제를 볼 때 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의 중국에서 잘 어떻게 유동성을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균형적인 측면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국이 잘 극복할 것이냐가 이제 올해 8%, 뭐 6%의 성장하는 가장 하나의 바로미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국 리스크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지방정부의 부채와 디폴트 문제인데 이것이 또 심각한 상황까지 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유동성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는 계속해서 회복될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너 속의 코너 중국 주식 팁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팁 오늘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레드칩 관련된 우리가 홍콩 하면서 레드칩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레드칩과
우리가 계약 통제 방식이라는 VI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지난 시간에 홍콩 증시 상장할 때 레드칩 하면 자본은 중국 본토에 있고 소재지는 홍콩에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 요거 여기서 좀 확장된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 레드칩 상장이라는 것은 이제 등록지가 중국 본토가 아닌, 그러니까 홍콩이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뭐 다른 나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케이만 군도라든지 버뮤다 이런 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계 여기서 나오는데 하는 기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가 오늘 핵심 부분 말씀드릴 것은 중국 기업들이 역외 상장을 할 때 하는 방식이 레드칩이고 그 레드칩 상장인데 그 구조가 바로 VIE 구조로 간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 홍콩 증권 거래소 개념에서는 이제 저렇게 이제 뭐 최소한 35% 중국 정부가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레드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레드칩이 일반적으로 홍콩에 상장하는 형태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홍콩 복습 차원에서 중국계 자본이 홍콩의 법인에 설립해서 상장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홍콩에서 운영되는 중국 기업이 본토 자산을 받아서 이전을 해서 상장하는 케이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껍데기를 빌려서 우회 상장하는 방식.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레드칩으로 홍콩 상장하는 방식인데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이 레드칩이 좀 확장된 개념, 홍콩 플러스 넘어서 역외, 그러니까 그게 뉴욕, 런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드칩이 상장하는 개념이다. 그 구조가 바로 VIE 구조다. 지금 여기 지금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 대부분의 인터넷이나 ICT 기업들이 다 레드칩 형태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러면 인터넷 기업들이 이 레드칩을 목적으로 VI 구조를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그 스타트업 혹은 이 우리가 말하는 TMT, 과학기술, 미디어 통신 기업들이 중국에 상장하는 게 매우 까다로웠어요. 두 번째,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장할 때 외국인 지분이 들어가는 규제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투자 뭐 제한 업종, 그다음에 장려 금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은 다 이제 좀 이 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역외 상장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VIE 방식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VIE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같이 간다는 개념. 그래서 레드칩과 VIE 구조로 간다. 그래서 이제 VIE 부분에서 우리가 계약 통제 방식인데 예, 그거를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약 통계 방식이라는 표가 아마 있을 건데요. 이게 VIE이고 이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야 그 다음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 제한을 줄이고 미국이라 자본이 나와 있지만 결국 역외 자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런던 다 포함되는 거죠. 조달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의 외관을 가지는 편법적인 VI 구조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 이제 VI 구조가 이게 편법이지만 중국 정부도 알지만 합법도 아닌 편법도 아닌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증시 상장한 바이두, 뭐 시나닷컴, 요쿠, 시트립, 소후 다 이 VI 구조로 계약 통제 방식으로 했는데 네.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알리바바 VI 구조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서 이 알리바바 VI 구조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드칩 부분에 있어서는 역외 시장의 회사를 만든다고 했죠. 그게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리바바 케이만 군도입니다. 이게 할아버지예요. 우리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SPC라고 하는 거죠. 특수 목적 회사. 여기서 이제 홍콩에다가 알리바바 홍콩 지주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홍콩에 있는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손자를 중국 본토에 만듭니다. 네. 본토 여기를 만들고 이 손자가 우리가 잘 아는 타오바오라든지 티몰에 돈을 대출해주고 그 담보로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글로벌 증시 여러분들 투자 중국 기업 투자하실 때도 지금 보시는 이 레드칩 확장된 개념의 레드칩 개념, 그 다음에 이 계약 통제 방식의 컨셉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의 팁. 그래서 레드칩 플러스 이 계약 통제 방식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참 매주 새로운 개념들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약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참고 아들, 손자. 예, 할아버지의 아들, 손자 개념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기업 트렌드 분석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비아디인데요. 사실 비아디는 휴대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 브레이드 배터리라는 자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브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를 팔기 시작했는데 일명 중국판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오의 판매량을 압도적으로 이겨내면서 중국 안에서는 현재 전기차 시장 중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쪽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면서 포트폴리오를 점점 다각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아디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52조 6,800억 원 정도 집계되고요. 매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8조 7,8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이오닉5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현대차는 시가총액 현재는 50조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은 27조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쪽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완성차 쪽으로도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 733조, 제가 직전에 확인을 했는데 732조가 집계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은 12조 64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탐색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비아디에 대해서 한번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더라라는 소식으로 한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전기차 분야에서야 국내 시장에서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긴 했을 텐데 그래도 한번 또 교수님의 관점에서 비아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워낙 전기차가 핫하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고민하면서 네. 여러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니오나 셔펑, 리오토 이런 스타트업 신흥 강자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비아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비아디가 많은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지만 비아디란 이 회사 명부터 가장 쉽게 배우는 중국 주식 얘기니까 네. 이 비아디가 BYD인데 이 Build Your Dream입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하고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비아디의 기본 회사 이름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전기차 부분 한 22 정도 중에서 중국 기업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비아디가 월등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최근 실적 보고서에서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3월 전기차 생산량에도 한 21,500대 정도를 해서 전년 대비 한 75.1%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를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제가 직접 탐방하고 조사했던 기업이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 비아디 지금 갔던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우리 기업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비아디에 있는 기업을 소개를 하고 기업들의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비아디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해서 비아디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부터 해가지고 그때 현장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가 10,000건이 넘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제대로 한번 비아디의 좀 숨은 좀 경쟁력을 한번 네. 시간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하나씩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경쟁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비아디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미중 패권 수혜주 될까입니다. 아직은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미중 패권 수혜주가 될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애국 소비해가지고 지금 나이키 그죠? 이렇게 네. 해서 지금 불매운동 우리에도 있죠. 불매운동 리닝이 지금 많이 팔린다 하는 네. 것처럼 같은 논리로 지금 보는 건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팔죠. 미국 다음으로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작년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 한 15만 대. 그러니까 테슬라 전체 부분에 있어서 한 3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 그런데 이게 좀 이슈가 터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 테슬라 사용 못한다, 이렇게 되면서 네. 지금 이제 지금 읍소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반대 심리로 이게 확산이 될 경우 이게 비아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아디가 중국
그 정부와 혹은 중국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많은 보조를 맞추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중국 비아디의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리즈 중에 중국 왕조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브랜드 이름이 진한 송당 원 왕조 시리즈인데요. 아, 저는 교수님이 잠시만요. 또 설명 쉽게 해주시려고 저렇게 쓴 건 줄 알았더니 진짜 저 시리즈가 진짜 있는 거예요? 왕조입니다. 아. 사진을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예. 브랜드 사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아디가 생각이 지금 나오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브랜드인데요. 차량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진한이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그 밑에가 지금 진한입니다. 진한은 그러니까 세단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진나라는 이제 소형 세단 모형이고요. 한나라는 중대형 세단이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이게 순서거든요. 당송원, 그죠? 네. 당나라, 그다음에 송나라, 원나라는 SUV입니다. 그래서 뭐 당은 이제 우리가 중형 SUV고요. 그다음에 송나라는 소형 SUV. 그다음에 뭐 원나라도 좀 디자인이 다른 소형 SUV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더 이제 지지를 받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런데 애국 소비의 애국심을, 예.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신체 구매 제한 완화 2020년도까지 연장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더 전기차를 볼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그 비아디를 좀 봐야 되는 지금 분위기 흐름상 좀 지켜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아디가 좀 성장은 사실 테슬라의 도움도 많이 받았죠. 시작할 때 2014년 6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모든 특허 오픈소스 공개를 했었죠. 네. 도움 받았죠. 2015년 도요타가 수소 연료 전기 기술 특허 무료 공개.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이제 비아디도 성장을 제일 빨리 했던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비아디의 반대기 분위기 측면에서 아마 주가 상승이 하나의 견인차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 있고 자국 내에서 애국심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왕조 시리즈까지 내놓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뭔지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사업 역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비아디 하면 다 이제 전기차로만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사실 그 비아디의 회장, 제가 항상 종목 소개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CEO를 꼭 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셨죠. 그렇죠. 이 왕트럼프 회장이 처음에 회사를 한 게 바로 배터리 회사입니다. 배터리 회사인데 그때 95년도죠. 그때 왕트럼프 회장이 29살. 그때 이제 배터리 왕이다 이렇게 불 만큼 대단한 사람. 그리고 국영기업 자동차 인수를 2003년도 했죠.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자동차 업계 국영 인수를 한 게 그때 왕트럼프 회장 나이가 37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처음에 한 20명으로 시작했던 그 회사가 지금은 23만 명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는데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매출 비중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관련된 부분 매출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그다음에 부품 조립, 아까 휴대폰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25%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전지 분야의 이 비중이 10% 정도로 최근에 이제 19년, 20년도 올라가고 있다. 네. 그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4월 7일이죠. 오늘 며칠 안 됐죠. 4월 7일 날 아까 이제 중국 총칭에서 이제 신차 발표도 하고 실적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우리 앞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개발한 이 블레이드 배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3월에 자체 개발했는데 여기 지금 나오네. 블레이드 배터리 지금 제가 이제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대충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했는데 독자 개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탑재된 모델을 이제 올해 이제 출시를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 진, 송 이런 SUV 모델에 직접 뭐 세단에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레이드 배터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출시한다고 했는데 가장 장점은 충전할 때 이 키로가 한 600km 정도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홍치라는 자동차가 예전에는 정말 VIP 자동차로 유명했거든요. 이미 납품 시작했고요. 뭐 지금 중국 내외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과 협상을 한다 그러고 뭐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현대도 지금 기존에는 CATL 배터리 대신에 뭐 지금 비아디로 지금 검토 중 이런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배터리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유럽 시장 공장 만든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왕추안프 회장하고 이 샤오미 레이준 회장도 지금 만나가지고 주로 전기차는 부분이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부분에서요. 샤오미도 지금 전기차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우리가 확장성을 가질 건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배터리 산업에서 합종 연행은 더 확장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그러니까 완성차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또 중국 안에서 합종 연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뉴스 팔로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지금 비아디의 이 전기차용 배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 그러니까 전체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 4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CATL, 그다음에 LG, 파나소닉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볼륨이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된다. 예. 어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또 얼마나 상위권을 더 따라잡을지도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는 사업 영역의 다각화인데요. 뭐 앞에서 이제 매출 비중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외에도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로 보지만 다양한 이 회사를 볼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어떤 이슈가 될 때마다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배터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뭐 태양광도 있지만 저는 모노레일 사업. 첫 번째가 이제 모노레일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모노레일이라는 게 우리의 경전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꽤 큽니다. 이게 이미 이제 뭐 지금 중국 여러 도시에서 BYD가 제조 생산한 이 모노레일, 그러니까 경전철 같은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본사를 방문하시면요, 이 그 모노레일 이 큰 앞에 이게 정류장 같은 거 제가 저기입니까? 사진 보시죠. 예. 예,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크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그 왕추안프 회장 입장에서도 이게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지방 정부에서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노레일, 그러니까 레일 트랜시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노레일은 저 모양인 건 아는데 네. 그 앞에 교수님 선글라스 낀 사진 한번 더 보죠. 예, 그 뒤에 저 뒤에가 지금 뒤에가 정류장 이제 모형으로 같은 거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형으로.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본사에 들어가시면 예. 우측편에 보시면 엄청 크게 실제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앞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정류소가 있고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모노레일인 거죠? 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저런 것들이 지금 중국 여러 지방에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걸 더 확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이제 왕추안프 회장이 또 여기도 이제 앞으로의 중국 내의 모노레일, 그러니까 교통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이슈로 한번 또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이제 또 재밌는 건데요.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 한참 심할 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마스크 없을 때 네. 이 비아디가 이 휴대폰 배터리 만든 공장 일부를 개조를 해가지고 마스크 생산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죠. 마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뭐 코로나 방호복, 의료용품도 수출을 했죠. 그리고 지금 모렌 머핏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렌 머핏이 이 비아디가 생산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손 들고 있는 모습인데 뭐 자기가 투자한 회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때 2020년 작년에 이제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익이 떨어졌을 때 이 코로나 무료 방역 사업을 해서 제품을 해서 중국 정부의 막강한 지지도 받고 해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도 뭐 지금 뭐 모렌 버핏 직접 한 게 아니라 버핏의 자산 운용사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지분 보시면 한 8.2% 정도 갖고 있고요. 뭐 비아디 우리 삼성 반도체도 지분을 한 2%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이제 지금 전기차나 뭐 지금 세단이나 지금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 버스가 수출이 많이 돼요. 우리도 지금 제주도 우도 같은 데 가보면 이 비아디의 전기차 버스도 이제 운영되고 있고 이게 K9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글로벌 한 50여 개, 300개 도시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지금 점차 확장 추세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아디가 택시 회사도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50% 네. 정도. 심천 가보시면 택시는 대부분 다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도 이제 수익이 계속 지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비아디의 성장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차 플러스 이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게 다 근데 어느 정도의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지원금을 받으면서 성장, 그다음에 또 글로벌한 부분,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세 번째 우리가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아디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키워드와 함께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들까지 저희가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에 체크 포인트들이나 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전기차는 우리가 지금 사실 작년에 제가 어디 가서 이 전기차 시장 얘기할 때 그때 비아디 가격이 한 70위안 심천에서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비아디는 선전에도 심천에도 상장됐지만 홍콩에도 상장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뭐 통해서 우리가 심천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성강통을 통해서 할 것이냐를 고민을 이제 하실 텐데 그때 작년에 할 때가 그러니까 심천의 주가가 한 74위안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70위안 정도 됐습니다. 엄청 올랐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전기차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앞으로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지금 전기차 부분에 많이 가야 되는 이 부분들이 뭐 중국 자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신재생에너지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 정부의 방향성은 가장 매치되고 그 매치되는 가장 우량주, 가장 뛰어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우리는 무조건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소개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앞으로 비아디와 관련된 뉴스들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눈길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